단추부터가 우리는 잘못 꼬이는 게 다 뭘 기준 선택하지?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하다 보니까 논문 만드는 분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를 일단 가셔야 되는데 그 회사가 어딘데요?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현실을 모른다는 데서 이제 두 번째 스텝이 꼬이고 세 번째 스텝이 인식이야, 인식. 그러니까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계공학과 전공해서 대기업 그냥 대기업에서 뭘 시킬지 몰라. 화장실 청소를 시킬지 등 가는 걸 시킬지도 모르는데 일단 대기업 가는 거지. 선생님, 제가 놀라운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 그래, 얘기 좀 해봐봐. 놀라운 게 뭔데? 예, 기계공학과가 망해가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뭔데? 기계공학과. 우리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의도하진 않지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의도가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 좀 현실을 알고 시작해라 라든가 아니면은 일단 시작했으면 좀 잘해서 끝을 봐라 뭐 이런 느낌이지. 혹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 기계공학이 멸망하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여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기계공학과가 없어진다거나 뭐 축소되거나 하면 그것도 문제다. 아니 그것도 좀 우리가 뭐라고 씨.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냐면 이게 기계공학과를 선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가지고 기계공학과가 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맨날 하잖아. 기계공학과 들어오려고 그러면 뭐 좀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보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간 다음에 봐봐야 뭐 하겠어요. 가기 전에 그걸 알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너는 뭐 이게 뭐냐면 이게 기계공학 어쨌든 간에 기계공학을 해서 어떤 뭐 기계 설계를 하고 기계 설계를 하고 간에 이제 기술적인 업무인데 기술자가 될 생각이 없는데 기계공학과를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기술자는 기술에 관심도 없는데 취직 잘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뭐가 되나? 와서 공부하고 뭐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이게 좀 대기업 가서 관리직 하고 싶고 기술자를 부리고 싶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 그 비슷한 주제로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 언론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공계 학생들 실제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 분야로 진출해서 이렇게 뭐 개발이나 연구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사무직. 맞아요. 그냥 사무직으로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 사무직이지. 그렇죠. 기술 사무직으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몰라 그거를. 그렇죠. 자기가 그걸 원하는지 모르고 그냥 기계공학과 나와서 대기업 가면 그냥 그 넥타이 메고 이게 뭐지 이거 신분증 메고 목걸이 메고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 가면은 작업복 입고 안전모 쓰고 우리 파키스탄 형님들하고 이제 대화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뭐 대충 큰 줄기는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 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직을 떠나서 이제 다른 관리직만 한다 그러면 관리직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럼 그 일은 누가 하겠어요? 그거 이제 공대 나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기술자들은 없고 안 갈라 그러고 그러면 점점점 없어지고 씨가 말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에도 얘기했죠. 아니 근데 맞아 반장 그 자체는 일단은 반장 말처럼 문제가 되는데 이거 좀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로 좀 좋지 않은 현상이기는 해. 이공계 진학하는 학생들, 만약에 우리 기계공학과라 그러면은 나는 기계 전공해서 좀 좋은 기계 만들고 싶다. 그 로봇 같은 이제 그런 거 생산을 하면서 나는 그런 거 만들고 싶다. 뭐 하다못해 너 로봇을 못 만들고 싶으면 프라모델이라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오는 친구들이 정상이지 사실은. 근데 일단은 첫 단추부터가 우리는 잘못 꼬이는 게 학생들이 기계공학과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기계공학과가 아니더라도 같은 공대 뭐 화공과를 선택한다. 전자공학과를 선택한다. 이랬을 때 다 뭘 기준 선택하지? 취업률? 그러니까 수능 점수. 그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나마도 이제 대학이 어느 정도 이제 셋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전공학과를 보는데 전공학과를 보더라도 그냥 그 자기 점수 안에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그 대학가에서는 그 편입이라든가 전과라든가 이게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려고 싶은 건 뭐 편입이라든가 전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무 많거나 이제 그렇지. 입학했을 때 학생들이 잘 모르고 선택했을 때 공부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나중에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약간 좀 두 번째 기회? 그런 의미도 있고 정보를 좀 더 많이 받아봐라. 좀 그런 것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1, 2학년 때는 이렇게 전공 공통 과목 하다가 3, 4학년 때는 이제 전공 선택까지 이렇게 쪼개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런 커리큘럼이 아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서 뭐 A라는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뭐 그 다음에는 뭐 전과에서 다른 과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되게 활발하대. 네. 이거 굉장히 좀 활발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취업 잘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 전과가 좀 어떻게 보면 악용되는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입학할 때 당시엔 점수가 안 돼서 못 갔는데 낮은 과로 입학을 해놓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전과를 하고 싶은 거야. 점수가 높은 학과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하고. 그게 좀 악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 그런 것 같아.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그걸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써야지. 하여튼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기계공학과만 다 봤을 때는 입학할 때부터 꼬인다. 정말로 좋은 의도를 갖고 나는 정말 기계를 만들고 싶어. 기계 설계를 잘하고 싶어. 아니 나는 기계공학자가 되고 싶어. 이런 학생들보다는 그냥 점수에 맞춰서 오는 학생들 일단 많고 이제 그게 이제 첫 스텝이 꼬이는 거고 다 두 번째 스텝이 꼬이는 과정은 이래. 보통들 이제 직장생활 잘 모르잖아. 우리 학생들 보면은 솔직히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직장생활 안 해봤고 간접 경험만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있다. 학교 다니면서도 주변에 우리 그 형님이나 뭐 아버님이나 삼촌이나 이런 분들 이 기계공학 전공해가지고 엔지니어나 이제 이런 걸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애들은 좀 보는 시야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트였어. 보는 시야가 있어. 그러니까 시야 자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없단 말이야. 시야 자체가. 그러니까 졸업할 때 되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그런 글이 올라오잖아. 뭐 로봇 분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나는 그러지. 로봇 분야 가세요. 근데 어느 회사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로봇 회사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 놓으셨더라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도 우리나라에 로봇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일단 그 수가 작고 그 수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치어나가는 회사는 솔직히 없잖아. 로봇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그렇죠. 그런 회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취업할 때가 로봇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아예 없진 않겠지. 있긴 있지만 그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은 거 아니야.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그렇지. 들어갈 때 그런 게 아쉬운 거야. 내가 물어봐. 아니 로봇 만드는 분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회사를 일단 가셔야 되는데요. 그 회사가 어딘데요?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냥 그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실을 모른다는 데서 이제 두 번째 스텝이 꼬이고 세 번째 스텝이 꼬이는 데가 뭐냐면은 인식이야, 인식. 그러니까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계공학과 전공해서 대기업 그냥 대기업에서 뭘 시킬지 몰라. 그냥 막 화장실 청소를 시킬지 등 가는 걸 시킬지도 모르는데 일단 대기업 가는 거지. 대기업을 일단 가면 거기서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 뭐 이렇게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이거 이렇게 사원증 꽂고 이렇게 일하는 분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가면 안전모 쓰고 작업복 입고 하나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가더라도 솔직히 대기업도 보면 공장이 이렇게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 지방에. 그런 데 간다 그러면은 약간 좀 뭔가 밀리는 느낌? 좌천의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야가 형성되다 보니까 현장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기술 자체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약간 좌천의 느낌? 그러니까 패배자 같으니까 그럼 누가 봐도 이미지가 그러면 가기 싫죠. 그렇지.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텝이 3번이 꼬이게 되면은 아까 반장이 말했듯이 나는 그냥 기계공학과 전공해서 관리직 하고 싶어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과정은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같은 선배들도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라면 이제 나나 자네 같은 선배들도 좀 이렇게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난 생각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후배들도 보면 선배들을 보고 자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그 대기업 있던 친구들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
자기들은 예전에는 부장님을 보고 직장생활을 했던 것 같다. 우리 때는. 우리 선배들은 사장님 보고 직장생활을 했대.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이렇게 누가 딱 알려준 건 아니지만, 아, 나도 열심히 하면은 우리 사장님처럼 될 수 있겠지. 나의 선배들이니까 뭐 한 학번으로 치면 80년대 학번? 이런 선배들은 이제 그렇게 직장생활 했고, 우리는 부장님을 본 거야. 나도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하면 우리 부장님처럼 그냥 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서울에 자가 마련하고. 아 근데 뭐 그건 좋은 거죠. 목표가 그렇지. 있으시죠. 그걸 보면서 은연중에 한 거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안 본대. 그러니까 나는 부장이 될 생각도 없고, 이 회사에서 차부장이 될 생각도 없고, 난 그냥 있다가 어느 정도 돈 벌고 이직할 수 있으면 이직할 거고, 안 되면 이거 가지고 뭐 딴 거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퇴직할 때쯤 되면 그래도 이제 뭐 팀장이나 파트장이나 뭐 했을 거 아니야. 얘기하다 보면은 물어본대. 뭐 우리 이렇게 일합시다. 그러면은 부장님은 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근데 나는 그 이해가 가. 그러니까 내가 모시던 부장님이 잘 되면 괜히 내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때 모셨던 부장님이 사모님 진급하실 때, 좀 우리 팀 자체도, 우리 팀하고 우리 부서 자체도 조금 드서스 했던 걸로 기억이 나. 그러니까 거의 내 일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했지만 솔직히 회사 안에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엔지니어는 안 나왔어. 나를 포함해가지고. 그거는 있어.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이렇게 귀감이 되는 엔지니어의 어떤 표본, 그리고 직장에서 그렇게 해서 영역을 넓힌 선배, 이런 모습을 못 보여준 건 솔직히 좀 미안해. 근데 그것도 뭐 나름 나도 변명하자 그러면 할 수는 있어. 뭐 우리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기술 토양 자체가 얕잖아. 얕고 좁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치열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런 어떤 뭐 표면적인 모습은 없어지는 거지 뭐. 저렇게 되고 싶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근데 내가 예전에 다른 영상 한번 얘기했지만 그 기네스북에도 수직으로 올리는 컨베이어 최고 높이가 기네스북에 있어. 그런 항목이 있어. 그런데 그 기네스북에 있는 그거보다 2점 몇 미터 더 올렸다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컨퍼런스 열고 이렇게 뭐 세미나 열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서 이런 거는 없잖아. 우리 대한민국은 이따 하더라도 협소하고. 근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 기술 개발하려고 좀 애 좀 쓰겠네요. 그렇지. 돈도 또 이제 들어오고. 돈도 그렇지.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또 후배들하고 나누고 이게 되게 좀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좀 그런 엔지니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고. 자기만 그냥 뭐 열심히 하고 말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좀 잘 돼가지고 좋은 자리도 가고 좀 발언권도 세고 좀 자기 영역, 자기가 이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이래야 후배들도 양성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또 안 되고. 근데 그게 중요하겠네요. 왜냐면은 뭐가 좀 잘 나가는데 저분이 알고 보니까 기계공학 전공자고 그쪽을 한 길로 왔는데 저렇게 성공해가지고. 그렇지. 명예도 있고 뭐 돈. 그 약간의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마스터? 영어로 하면 마스터 같은 그런 표본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지금 엔지니어 중에. 이건 기계공학과뿐만 아니라 뭐 건축도 마찬가지고 건설, 그 다음에 화공 다 똑같아. 어디서 뭐 노벨상이나 타오지 않으면 다 씩씩걸렁이지 이제. 그건 이제 근데 뭐 역사상 없었으니까 또 쉽지도 않고. 그렇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미안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 우리 후배들한테는 조금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어떤 직업은 다 일장일단이 있거든. 일장일단이 있는데 실제로 기계를 제작하고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일단이 먼저 오는 것 같아. 보이는 거 다 일단이야. 처음 시작하면은 일단밖에 없어. 뭐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반복하지는 않을 텐데 맨날 뭐 일 많고 뭐 일하면서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협업.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이 협업의 어떤 그런 경지도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밖에 안 보이는데 일장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장점이 보이는 게 언제야? 10년 후란 말이야. 10년 후.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좀 멀리 봤으면 좋겠다.
늘 내가 부탁하는 게 있잖아. 기계공학 와서 엔지니어가 된다 그러면 저 10년은 봐라.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10년 정도를 그 힘든 일을 버틸 정도가 되려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오게 되면은 실은 또 버티기가 또 쉽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이따가시 내가 라이브 할 때 그런 거 이렇게 댓글 소개할 때도 거기 보면 17년 했는데 이제 그만합니다. 은퇴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솔직히 말을 못 하겠어. 뭐 좀 더 이런 말을 못 해서 그냥 고생하셨다. 어느 분야로 가시든지 앞날에 좀 이렇게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그 정도 했으면 뭐 이제 볼 거 다 본 거니까. 그렇지. 17년 정도 했으면 그만둘 자격이 돼. 그리고 그 정도 대단한 인내심이면 뭐 해도 성공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시험 시작해서 10년은 고생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10년부터는 이제 장점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10년은 전문 자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어떤 마스터로 활동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기계는. 그러니까 처음 보면은 처음 시작부터 나중까지 30년을 봐야 되는 거야. 그거를 평균을 내야 아 이게 기계공학 하면 이렇게 사는 거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걸 보여줄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 후배들한테는. 저희는 저희 채널도 일종의 그런 걸 좀 알아라 이런 이제 취지에서 저희가 그렇지. 근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 아 이거 자기 자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장 얘기한 것처럼 기계공학 전공에서 관리직 가고 싶어요? 기술 서비스직 가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한 발짝 떨어져서 그 현상을 보고 있으면은 좋은 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근데 그렇게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 거는 뭐 우리 같은 선배들의 책임도 있고 그 후배들 아까 말했던 후배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스텝이 자꾸 3번 꼬이잖아. 이미 입학할 처음부터. 때, 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그러니 뭐 이걸 갖다가 좀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내 결론은 그거야. 많은 학생들이 사실 다 기술 서비스직 가고 싶어하고 그냥 대기업 쪽으로 갈 텐데 실제로 뭐 회사의 규모를 떠나서 실제로 그 기술 계통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많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술 서비스직이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되고 아니 오죽했으면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 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청소가 앞으로는 전문 청소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을 거다. 향후 10년 안에. 아 저는 이제 뭘 봤냐면요. 그 운전이나 무슨 뭐 그 청소도 그렇고 몸으로 하는 게 그동안 인정 못 받았던 것 중에 육체 노동하는 게 인정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좀 그런 뉴스를 좀 그래서 나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육체 노동을 약간 좀 비하하는 그런 문화잖아. 몸을 써서 내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가치가 좀 많이 평가절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봇이나 AI가 못하는 진짜 이 손끝으로 해야 되는 정밀한 작업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난 좀 그런 생각을 한다.